이번 IYF 월드캠프로 인해 파라과이 교회는 보다 더 행복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변화와 기쁨 뒤에는 파라과이 정부 8개 부처 지원이 있었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그동안 심어온 파라과이 청소년 교육에 단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교회가 제사함 받고 건너는 일들이 있었죠. 예, 목사님. 예, 지난주에 가진 월드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파라과이 시민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캠프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파라과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 팬데믹 이후로 5년 만에 열린 파라과이 월드캠프입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런지 이번 월드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화려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 8개 부처에서 지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신기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지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문을 두드리거나 길을 개척한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잠시 파라과이를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월드캠프는 아니었고 대통령 면담만을 위해서 다녀가셨는데요. 그때 그 전 대통령이죠. 이제 그분께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셨고 그때 마침 마인드 교재가 스페인어로 출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2년도에 교육부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셔서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부 차관을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22년도에 교육부 차관이 한국에 방문하셨고 23년도에도 작년 24년도에도 교육부 차관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와 파라과이 IYF와 또 한국 IYF와 함께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캠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후원해 준 것은 교육부였고요. 그래도 이제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국회에 좀 접촉을 하고 싶었는데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우리의 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정계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는 국회에 우리가 이제 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작년이 아니고 2023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교수님들 19분을 한국에 초대하셔서 한 달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파라과이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월드캠프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분이 누구냐 하면 동료 교수예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계기로 해서 처음 이제 그 상원 의원을 그분을 그 바꼬바라는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제 마침 이제 박영국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셔서 집회를 해주시는 때였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의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상원 의원 잠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 이제 그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국회 내에 사회개발부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위원장이신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위원들은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이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국장인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IMF가 하는 일을 쭉 듣더니 그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따로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초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IMF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우리를 인사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우리 캠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성명서를 받고 나니까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여러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포스터에 국회하고 교육부 로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로고를 보고는 국방부 장관께서도 아니 여기 저 우리 국방부 로고도 들어가야죠.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로고가 들어가고 청소년부 로고가 들어가고 관광부 그다음에 또 문화부 해가지고 그 뒤로 만나는 족족 그러면서 여성부 장관도 만났는데 그분도 우리 포스터를 보더니 거기에 이제 많은 로고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 여성부도 우리도 도울 테니까 우리 로고도 넣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그 뒤로 우리가 만나는 관계 부처 그 부처 관계자들이 다 하나같이 장관들 차관들께서 로고를 넣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8개의 로고가 우리 캠프에 후원하는 로고로 들어가게 됐고 그거를 보면서 또 많은 참석자들이 더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뭘 한 게 없고 목사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을 만나 주시면서 길을 열어 주셨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해 주시면서 그 교수님들을 이렇게 얻게 해 주셨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월드 캠프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도 있었는데요. 파라과이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또 은혜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신기한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을 방문하셨고 그때 파라과이 대사님 세페리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께 요청을 하셔서 합창단과 함께 가서 이제 그분 연회에 함께 하시고 처음 이제 만나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책을 읽으시고 2009년도에 박 목사님을 정식으로 파라과이에 초대하셔서 월드캠프를 대통령께 참석하셨고 그때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셨고 근데 재밌게도 그분이 그 정계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다음 대통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루고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정권에 계셨던 오라시오 까르테스 대통령도 목사님께서 만나셨고, 그 다음에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도 만나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네 번째 대통령, 그 현재 대통령은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신데 이번에도 그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고 전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대통령께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을 소개하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런 설립자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방문하시고 대통령께서 만나 주시면 앞으로 파라과이 청년들이 많은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대통령께 먼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만나도 상원 의원을 만나도 또 여성부 장관 뭐 이렇게 만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께 이제 다 옆에서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이제 만나시게 됐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번에 그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에도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파라과이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어떤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또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등등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목사님과의 면담에 그 교육부 장관과 청년부 장관을 동석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목사님을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이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실제 파라과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교육부가 움직여야 되고 청년부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관을 그 자리에 동석을 시키셨고, 그분들이 직접 목사님과 의논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교육부 장관, 청년부 장관에게 이 기술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모임 마치고 나오시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앞으로는 파라과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교육으로 마인드 교육이 되겠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많은 산들이 있겠지만 파라과이 모든 학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는 때가 머지않아서 올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비전을 이렇게 보시고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 되겠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네,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월드 캠프에는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면서 또 복음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월드 캠프에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워크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IYF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청년 활동, IYF 활동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다가가면 좀 경계하거나 좀 거리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준비하는 기간에는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워크샵 때마다 성경을 펴서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마음이 이끌려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분명히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펴서 왜 신앙을 배워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부하는 사람 없이 다 이끌려 오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강연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보면 청중이 들을 때와 안 들을 때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청중이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막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워크샵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도 막 2배 이상 1시간 넘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세가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마음이 쭉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준비 기간에 대부분의 자원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월드 캠프에 와서 함께 했고, 실제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한 350여 명의 자원자들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월드 캠프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를 알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월드 캠프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자들과 이렇게 복음 교제를 미리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월드 캠프가 모두 마치고 또 바로 영어 캠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영어 캠프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요? 예, 이번에 영어 캠프는 월드 캠프 바로 이어서 후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월드 캠프 마치고 나면 그 월드 캠프에 연결됐던 학생들을 또 다시 만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국 교회에 또 든든한 후원으로 테리 목사님과 또 랜들 형제, 또 박선우 형제, 디모데 심 형제 영어 팀이 와서 우리가 2월 4일 날 월드 캠프를 마쳤는데요. 2월 5일 날 하루 준비하고 2월 6일부터 6, 7, 8, 9, 4일 동안이나 우리 IIF 센터에서 영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00명 넘는 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틈틈이 마인드 강연과 또 테리 목사님의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캠프는 박영국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2013년도에 방문해 주셨을 때에 센트럴 주에 있는 교육부 부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과 IIF가 하는 일에 그 프로젝트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10년 동안은 영어 캠프를 해주겠다고 영어 교육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달부터 제1회 영어 캠프가 시작이 돼가지고 2025년까지 됐고요. 10년이 이제 지나는 시점이지만 제 마음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영어 캠프가 또 월드 캠프 못지않는 복음 전하는 또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신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늘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시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신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다는 많은 분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한 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는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파라과이 정부 8개 부처 지지 속에서 월드캠프가 열렸다는 것 이제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파라과이 월드캠프 소식을 전해주신 한희용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